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순자산 상위 10% 가구는 약 9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위 50% 가구의 순자산은 약 2.4억 원 정도입니다. 이를 50대 평균 자산과 비교하면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보면 40대는 약 5.9억 원, 60대는 약 6.6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저축 등의 자산 운용 방식에서 비롯되며 연령대별로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설레면서도 불안한 시기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 기준 순자산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위 10%와 중위 50%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뚜렷하며 50대의 평균 자산이 약 5.9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적절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 목표 설정. 자신에게 맞는 은퇴 자산 규모 확인. 먼저 은퇴 후 필요한 자산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 203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2024년 기준 중위 50% 가구의 자산이 약 2.4억 원 정도인데 이는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이므로 실제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지속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김씨 부부의 은퇴 준비. 김씨 부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의 자산은 현재 약 6억 원으로 이 중 4억 원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나머지 2억 원은 금융 자산인데 이를 가지고 은퇴 후 생활비로 쓰기에 충분할지 고민입니다. 김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며 최소 25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을 때 연간 4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며 25년 동안 총 6억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씨 부부는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거나 추가로 자산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다양한 투자 전략 활용하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부동산, 주식, 저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은퇴 준비에서는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은퇴 후에는 유동성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연금 상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줍니다. 사례 2. 박씨의 투자 계획. 박씨는 40대 후반으로 부동산 자산이 5억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몰려 있음을 깨닫고 최근 주식과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50만 원씩 연금 저축 계좌에 투자해 60대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수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에 일정 금액을 분산 투자하여 은퇴 후에도 주식시장의 성장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박 씨는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은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 리스크 관리. 건강과 보험 준비하기.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의료비 부담은 은퇴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관리를 위한 보험 준비는 필수입니다. 또한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3. 이 씨의 보험 준비. 이 씨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본인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장기 요양보험과 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연금 수령액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덕분에 이 씨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은퇴 후 생활 설계 현실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반면 실제로는 더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이나 여가 활동,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출 계획을 세울 때 고정 지출 주거비, 생활비과 변동 지출 여행, 취미 등을 구분하고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형화하거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 4. 최 씨 부부의 은퇴 생활 계획. 최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자주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간 소득은 은퇴 후 3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 부부는 대도시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를 줄이고 여유 자금을 여행과 취미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국민연금 및 추가연금 고려하기.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은퇴자들의 기본적인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나이가 들기 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건강과 보험, 그리고 은퇴 후 지출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와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현재 자산 구조와 미래 지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다룬 김 씨, 박 씨, 최 씨의 사례를 통해 이미 설명했듯이 은퇴 준비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은퇴 후의 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 은퇴 후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은퇴 후에는 기존 직장에서의 고정적인 급여 수입이 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각화된 수입원입니다.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나 부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자문활동을 하거나 취미로 시작한 일을 직업으로 발전시켜 부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정 씨의 자문활동. 정 씨는 금융 분야에서 30년간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미리 인맥을 넓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정 씨는 주 23회만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어 연금과 합쳐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부업을 만들어낸 좋은 예시로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활용 방안 고민하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크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즉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6. 이 씨의 주택연금 활용. 이 씨는 은퇴 후
더 이상 대출 없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택을 팔기보다는 주택연금을 통해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국민연금과 합쳐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자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8. 가족과의 협력과 상의. 은퇴 준비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가족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부양 문제가 겹칠 경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가족과의 상의를 통해 미래의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7조 씨 가족의 협력조 씨는 50대 후반으로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최대한 빠르게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부양 문제도 함께 고민하여 형제들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 씨는 은퇴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가족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9. 적절한 은퇴 시점 설정. 많은 사람들은 은퇴 시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제 은퇴할지, 어떤 조건에서 은퇴할지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충분한 자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를 서둘러 하게 되면 이후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과 경제적 조건이 충분하다면 은퇴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8박 씨의 은퇴 시점 고민. 박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직 학비가 많이 필요하고 자신도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조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은퇴 시점을 5년 정도 늦추면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국민연금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은퇴 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장기적 관점에서 은퇴 준비는 필수.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건강과 보험에 대비하며 가족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젊을 때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지. 60대 초반인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젊었을 땐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소한 병도 참고 일했습니다. 국민연금도 30년 넘게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처음으로 연금 수령액을 확인한 날 김 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 31만 7천 원.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많은 이들이 김 씨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연금은 마치 은퇴 후의 안전망처럼 여겨졌지만 막상 열어보면 허망할 정도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심지어 월 30만 원대 이하 수급자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 사례 30년 납부했는데도 40만 원? 이게 다라니. 강원도에 사는 66세 정 모 씨는 32년간 철도공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40만 원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4대 보험 안 되는 하청업체로 몇 년 옮겼던 게 컸어요. 납부는 계속했지만 금액이 낮았던 거죠. 정 씨의 사례는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이 수령액에 직결된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 혹은 경력 단절을 겪은 다수의 국민이 이런 불완전한 가입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 씨는 현재 농촌마을이장 보조 일을 하며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 결국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거더라고요. 이 사례 남편 연금만 믿었다가 둘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63세 이모 씨는 남편이 공기업 출신이라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올 거라 믿고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확인해 보니 남편 연금은 월 78만 원, 이 씨 본인은 전업주 부였기에 연금 수령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내고 나면 식비도 빠듯했어요. 병원비는 더 말도 못하고요. 두 사람이 함께 사는데 월 78만 원으로는 절대 유지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씨는 요즘 공공일자리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해 하루 34시간씩 어린이 통학 도우미로 일하며 월 30만 원을 보탭니다. 이 사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는 시대, 최소한 부부 모두 일정 수준의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3. 사례 국민연금만으론 안 된다. 나만의 생활비 시스템이 필요해. 경기 용인에 사는 69세 최 모 씨는 비교적 잘 준비된 케이스입니다. 국민연금 65만 원, 소형 상가 임대 수익월 70만 원, 유튜브 광고 수익월 20만 원. 총합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최 씨는 은퇴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걱정은 덜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다면 지금쯤 구직센터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례는 은퇴 전 수익 다변화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연금 외에도 월세, 소액 투자, 디지털 콘텐츠 수익처럼 자신에게 맞는 수입원을 하나라도 마련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 현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 연금의 허상을 정확히 파악하자. 국민연금만 믿으면 산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납입 이력,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은 천차만별이며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 은퇴 전 소득 설계를 하자. 퇴직 전부터 월 1,030만 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 온라인 사업, 일거리, 자격증 등을 활용한 노후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3. 아내, 남편 각자의 연금 준비가 필수다. 부부라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일정 금액의 연금 또는 소득원이 있어야 진짜 든든합니다. 마무리하며 30만 원의 연금, 현실은 냉정합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뼈대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마저도 생각보다 가늘고 부실할 수 있다는 걸 많은 60대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 손으로 내 노후를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충격이 아닌 파산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월 30만 원? 이게 전부라고요? 60대가 받은 연금의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대응 전략. 고령화 사회가 현실이 된 지금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첫 연금 수령일을 기다립니다. 오랜 직장 생활과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마침내 받게 되는 국민연금. 그러나 실상을 확인하는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곤 합니다.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을 넘는다는 보도도 있지만 실제 수령자 절반은 월 30만 40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의료비, 공과금, 식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1연금의 구조적 한계 많이 내고 오래 내야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납입금액,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 상위 30% 이내의 납입자가 되어야 평균 이상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5060대 세대는 다음과 같은 취약한 보험 이력을 가집니다. 1990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음.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은 가입기간이 짧음.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는 최소 보험료 납부. 그 결과 가입기간은 20년이 채 되지 않고 납입 금액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설계상 많이 내고 오래 낸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가 다수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례 분석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사례 철도 근무자 32년 납입에도 월 40만 원.
정년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은 기대보다 낮았고 지역사회 공공 일자리로 생활비를 보충 중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도 소득 기준이 낮았던 점이 원인입니다. 사례 전업주부 아내, 수입 전무 남편 연금에 의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금만으론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17만 원 수준입니다. 연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가구는 매우 드뭅니다. 사례 노후 대비 성공 사례 연금임 대디지털 수익. 은퇴 전 미리 소형 상가, 온라인 채널 등을 준비해 연금 외 소득을 확보한 경우입니다. 자산을 소득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은퇴 전 포트폴리오 소득화 전략의 모범입니다. 3 해결책은 무엇인가? 전문가가 제시하는 3가지 대응 전략. 첫째, 연금 외 소득 다변화를 준비하라. 연금은 기본 수입일 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시, 소형 상가, 농가주택 임대 등 소자산 수익화, 유튜브, 블로그 등 디지털 플랫폼 수익, 자격증 기반 파트타임 활동 바리스타, 돌봄 교사 등. 둘째, 부부 개별 연금 준비는 필수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이 있는 경우 경제적 불균형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해도 수급 자격이 주어지므로 배우자도 가능하면 자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은퇴 이후가 아닌 은퇴 이전에 설계하라. 모든 전략은 현역 시절에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입제도 추납,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정년 후 일거리 발굴 등은 50대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부가정보 국민연금 수령액 증대 방법, 전략 설명 비고, 추가 납입 추납 과거, 보험료, 미납기간, 납입소득 낮은 시기 추납 유리, 이미 계속 가입 60세 이후 최대 5년 더 납입연 금액 증가 가능, 연기연금 선택 수령 시점을 최대 5년 늦춤 최대 36% 추가 수령. 결론 연금은 기초일 뿐 노후 설계의 중심은 나의 준비. 은퇴는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 2막을 스스로 설계하고 유지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연금은 그 여정의 출발선일 뿐 도착지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외 소득 설계, 건강관리, 주거비 최소화, 배우자, 독립소득 마련 등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연금이 아니라 당신의 전략이 결정합니다. 퇴직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금 3천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한숨 섞인 이 말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는 공포의 표현이고 사회로부터 점점 밀려난다는 상실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쌓은 건 단지 월급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우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현금 없는 삶이 시작되죠. 그렇다면 이 험한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단지 퇴직금 3천으로 끝나지 않았던 오히려 인생 2막을 기회로 바꾼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례 1 59세 마트 부지점장, 퇴직금 3천으로 시작한 분식집 대박 인생. 김정혜 59씨는 마트에서 25년간 일한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영업, 재고, 직원 관리까지 다 배운 사람인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퇴직금은 3천만 원. 그 돈으로 여행 한번 가면 끝인데 무슨 인생 2막이냐고요. 하지만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팔자. 그래서 시작한 게 분식집이었습니다. 집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와 김밥으로 하루 5만 원부터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롱도 있었죠. 마트 부지점장이 김밥이나 말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단골만 100명이 넘는 골목 맛집 사장님이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고 배달앱에 등록하자. 현재는 월 매출 1,200만 원, 순이익 600만 원. 그녀가 말합니다. 직장 떠났다고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찾게 된 건 오히려 지금이죠. 사례 2 62세 퇴직 공무원, 퇴직금 3천으로 유튜버 전향, 첫 수익 월 700. 박영수 62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딱 3,100만 원이 손에 쥐어졌죠.
아이 둘 결혼시키고 집 대출 일부 남은 상황. 그 돈은 사실상 생활비 몇 달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걸 말로 풀자. 자신의 전공이자 직업 경험인 행정 절차, 민원 해결 팁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촬영도 서툴고 편집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올린 결과 1년 만에 구독자 3만 명, 현재는 월 광고 수익 500만 원, 강의 및 자문 수익 200만 원. 처음엔 퇴직금 3천만 원이 너무 작아 보였는데요. 지금은 그 돈이 자유를 사는 티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매일 집에서 콘텐츠를 준비하고 지방으로는 무료 강연도 다닙니다. 은퇴 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1인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죠. 사례 3 58세 대기업 기사님, 퇴직 후 청소업체 창업월 700순이익 중. 김도환 58씨는 대기업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받은 돈은 퇴직금 2,700만 원. 너무 모욕적이었죠. 20년 넘게 일하고 남은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 써주겠어? 그럼 내가 사장이 되자. 청소 창업을 결심하고 퇴직금으로 장비를 사고 기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과 소규모 상가 위주로 영업을 뛴 결과 지금은 아들까지 같이 일하며 월 700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남들이 창피하다고 말렸지만 정작 저는 인생 처음으로 통장에 매달 돈이 쌓이고 있어요. 나이 드니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만 모이더라고요. 은퇴 후 퇴직금 3천, 작은 돈이 아니라 씨앗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만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방향만 정확하다면 그 돈은 월 700을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경험 자산을 돈이 되는 기술로 전환하라. 퇴직 전 직장 경험, 인간관계, 업무 지식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걸 시장성 있는 콘텐츠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라. 처음부터 큰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작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분식집, 유튜브, 청소업 모두 하루 5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3. 가족과의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라. 내가 뭘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배우자, 자녀와 솔직히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 없이 오래 가려면 이해가 먼저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3천이 전부였던 그날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 이미 퇴직했지만 갈피를 못 잡은 분 많을 겁니다. 나이 들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작은 돈, 작게 시작한 일, 남들이 뭐라 해도 꿋꿋하게 간 사람들은 결국 월 700을 넘는 자기 경제를 세웠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 그건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시드머니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가능성을 믿을 때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퇴직자의 퇴직금은 2천만 원,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이는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많은 중장년 퇴직자들이 마주하는 금액은 막막한 현실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노후 생계비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위한 전환 자금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돈이 아니라 자기 경제를 만들어가는 시드머니라는 발상 전환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3천만 원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 3가지. 전략 1. 소자본 기술 창업 1인 운영 가능한 업종 선정. 현실 예시 분식집 창업, 이동형 커피차, 1인 청소업. 초기 자본 2천 3천만 원. 고정비 낮음 인건비 없음, 소형 공간 활용. 수익 모델 하루 510만 원 수익 가능 월 30만 600만 원 가능. 핵심 포인트 지역 상권 분석 본인의 경험 연계. 창업 시 고려사항.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될 만한 일을 선택해야 함. 프랜차이즈보다는 기술 중심 독립형 창업 추천 로열티, 재료비 압박 없음. 전략 2.
콘텐츠 기반 N잡1인 창업 지식과 경험의 자산화. 현실 예시 유튜브 운영, 온라인 강의, 블로그 마켓, 이북 판매 등. 초기 자본 100만 원 이하 가능 장비 교육비 포함. 수익 모델 유튜브 광고 수익, 강의료, 제휴 마케팅 등. 예상 수익 월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이상 가능. 핵심 포인트 퇴직 전 직무 경험, 취미를 정보 콘텐츠로 전환하는 능력. 추천 플랫폼. 유튜브 행정, 법률, 공무 관련 정보 제공. 클래스 100일, 탈인 개인 경험 기반의 강의 개설. 스마트 스토어 직접 만든 소량 상품 판매 가능. 전략 3. 고령 친화형 기술 직업 재취업. 현실 예시 빌딩 청소, 시설 관리, 시니어 배달업, 아파트 경비, 택배 등. 초기 자본 없음 100만 원 수준 교육비 자격증. 수익 모델 월 20만 400만 원 이상. 안정성 일정한 근무와 수입 유지, 체력 부담은 업종별 상위. 핵심 포인트 은퇴자의 신뢰감, 시간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받는 시장 존재. 실제 수요 높은 업종. 소독 방역, 입주 청소, 새벽 배송 대행, 고급 건물 전문 청소. 부부팀 형태도 가능 협업 시 더 높은 수익. 전문가 조언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전략적 재투자금.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금액을 어디에 배분하느냐입니다. 퇴직금 3천만 원 배분 예시 보수적 모델 기준. 항목 금액 설명. 생활준비금 1천만 원 최소 36개월 생활비 확보. 기술 습득 장비 구입 700만 원 장비, 창업 컨설팅, 실무 교육. 초기 운영 자금 1천만 원 창업 운영 자금, 임대료 재료비. 유동성 확보 300만 원 비상금 예비비로 확보. 이렇게 분할해두면 갑작스러운 수입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고 초기 실패를 했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은퇴 후 전략, 무엇이 다를까? 1. 단기 수익보다 장기 지속 가능성 우선. 하루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가 중요. 2. 나에게 맞는 업종인지 검증부터 시작. 본인의 성향 내향 외향, 체력 정신력 등과 맞아야 장기 유지 가능. 3. 자산이 아닌 활동으로 생존을 설계하라. 월세, 이자 소득이 아니라 직접 움직여서 수익 내는 구조가 핵심. 4. 퇴직 후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그 기간에 방향 못 잡으면 공황 상태로 빠질 확률 높음. 마무리 퇴직금 3천만 원, 답은 금액이 아니라 전략에 있다. 퇴직금은 더 이상 은퇴 후 여유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만의 경제를 다시 짜는 종잣돈 역할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은 분명 작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월 700을 만드는 사례는 이미 현실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퇴직 후 삶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아빠,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아? 딸아이의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답니다. 퇴직만 하면 이제 회사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살 줄 알았죠.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고 털어놓는 63세 박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60대 아버지들은 퇴직 후에도 지금 수준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해요.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퇴직 후 10년이 지나면 준비해둔 자금의 80% 이상을 소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은 60대 아빠들이 왜 이렇게 노후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지 그리고 그 진짜 이유 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볼게요. 사례 1. 62세 김 부장님의 이야기. 퇴직금이 전부인 줄 알았다. 김 부장님은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어요. 퇴직할 때 받았던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으로 일단 아파트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 순간 이제 홀가분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 매달 생활비로 25만 300만 원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10만 원 뿐이었어요. 부족한 150만 원을 적금 깨고 퇴직금 남은 걸 조금씩 빼쓰다 보니
불과 3년 만에 예금 잔고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죠. 퇴직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노후 전반을 지탱해줄 안전망이었구나. 지금은 식비를 줄이고 차도 팔고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소형 빌라로 옮길까 고민 중이라고 해요. 살아보니 진짜 무섭더라라는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례 2. 65세 최 과장님의 이야기. 연금만 믿다가 함정에 빠졌다. 최 과장님은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4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니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세, 의료비를 내고 나면 식비랑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대요. 결국 67세인 지금도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계세요. 자존심 상하지만 집사람이 안심하고 자는 걸 보면 아직은 버틸만 하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쌓인 피로가 그대로 보이더군요. 이분의 문제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오해였습니다. 사례 3. 63세 박 차장님의 이야기. 자녀 지원 끝이 없었다. 박 차장님 부부는 둘이 합쳐 국민연금이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약간의 예금이 있었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보태주고 딸 출산 때 육아용품과 현금을 지원하고 손주 돌잔치, 명절 용돈 이렇게 한 번만 도와준 게 쌓이니 퇴직 후 7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어요. 박 차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그때그때 고마워하겠지만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진 않더라고.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책임졌어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60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면 60대 아빠들이 몰랐던 노후 파산의 진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1. 현금 흐름의 개념 없이 목돈만 준비한다. 대부분의 60대 가장들은 퇴직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 목돈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매달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라면 나머지 130만 원을 채워줄 다른 현금 흐름, 개인연금, 임대수익, 근로소득 등을 만들어야 하죠. 목돈은 생활비로 쓰면 빠르게 소진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들어와 생활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목돈은 의료비나 긴급자금 혹은 투자 종잣돈으로 남겨둘 수 있어요. 2. 은퇴 후 소비 구조를 계산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퇴직 전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퇴직 후엔 한 200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면 보험료는 직장 단체 보험이 끊겨서 개인 보험으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늘고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필수 지출이 되고 시간이 생기니 외식, 취미, 여행 등 지출도 늘어나죠. 특히 배우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작은 사치도 누리고 싶어져 생활비가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은퇴를 맞이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통장이 비어가는 걸 보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전문가 인사이트.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3가지. 현금 흐름 점검하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근로소득 등 매달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소액 임대수익, 파트타임 근로로 채워야 합니다. 퇴직 후 소비 구조 리모델링. 퇴직 전에 실제로 12개월간 퇴직 후 지출 패턴대로 살며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정비, 과한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하죠. 자녀 지원의 한계선 그리기. 자녀 결혼자금, 육아지원, 용돈 등은 도와주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자녀도 부담스러워하죠. 지원은 소득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부부가 충분히 합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파산 위기에 내몰린 60대 아버지들의 공통점은 몰라서가 아니라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라는 안일함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다릅니다. 이 2가지 진짜 이유를 알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노후 2030년은 훨씬 더 안정되고 평화로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아? 이 질문에 당당하게 응,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60대 아빠들이 노후 파산하는 진짜 이유 2가지를 사례와 함께 살펴봤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정보를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 첫째,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뜻해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그리고 혹시라도 월세나 파트타임 근로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걸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리 큰 퇴직금이 있어도 금세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10만원, 개인연금 40만원, 그리고 소규모 월세 30만원을 더하면 총 180만원의 월연금 흐름이 확보되죠. 만약 한 달 생활비가 250만원이라면 나머지 70만원을 아껴 쓰거나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수치 계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금 흐름 갭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개인연금에 더 투자하기. 요즘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는 수익률도 괜찮고 납입 기간과 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아요. 5060대라도 늦지 않았어요. 둘째, 소액 임대사업 시작하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의 일부 공간이나 원룸을 월세로 내놓으면 매달 2030만원의 추가 현금 흐름이 가능하죠. 물론 관리 부담이 있지만 이 정도 수입이라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 근로.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찾아두고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퇴직 후 실제 지출 구조 점검과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 지출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퇴직 후엔 지출이 줄어들 거라 막연히 생각해요. 하지만 의료비와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고 여가나 취미 생활에 드는 돈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 건강보험료는 보통 10만원 정도지만 만약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30만원 넘게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럴 때 지출 항목별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의료비, 여가비용 등을 모두 써보고 어느 부분이 줄일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죠. 또 하나 팁, 은퇴 전에 12개월 정도 실제 은퇴 후 생활비로 살아보는 모의 은퇴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몸으로 느끼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나 고정비를 줄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지원과 관련한 현실적인 조언도 드릴게요. 우리 사회는 아직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가 강해요. 하지만 자녀 지원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번 3천만 원 정도 자녀 혼수 자금을 대준다면 그건 당장 큰 지출이에요. 이 돈을 한두 번 지출하면 몇 년치 생활비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지원을 할 때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고 지원 규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자신의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실행입니다. 60대가 되면 은퇴가 코앞인데 여전히 나중에 준비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1년, 2년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개인연금에 넣거나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요약하자면 월 현금 흐름 연금 소득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하면 개인연금, 임대소득, 알바 등으로 채우세요. 실제 은퇴 후 생활비를 12개월 시뮬레이션 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세요. 자녀 지원은 무조건이 아니라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중히 하세요. 무엇보다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가 쌓이면 10년, 20년 후 큰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60대 아빠들이 몰랐던 노후 파산의 진짜 이유 2가지를 알고 나니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시죠?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이야기 나눠요.